저희 이제 매주 일요일에 저희 1학기 때는 한동안 이제 싱크와이즈에 대해서 저희 이제 도락교 내에서 스터디 모임 겸 선생님들한테 이제 또 안내하는 차원에서 일요일 저녁 9시마다 했었고, 지금 한 저희 4주 정도 됐죠. 네. 2학기 들어서 1학기에도 사실 뭐 프로젝트 수업 관련 책 읽고 오전에 또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2학기 들어서 이제 저녁 9시에 항상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주최하는 저희 모임은 이제 교사성장학교, 그래서 고려학교고요. 미래로 가는 학교, 아까 저희 교과 가사에 좀 그런 취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뭐 일방적으로 누구를 가르쳐 준다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좀 살리고, 예, 서로 공유하면서 성장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 저희 1년 단위로 좀 길게 가면서 서로 좀 친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화의 안전지대가 형성되어야지, 그런 성장도 이제 이루어지고, 또 수업 방법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면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새벽 기상 모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모임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업적인 면도 중요하니까 이 학기에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학교 또 뭐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2016년부터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걸 뭐 그 번역서를 제가 출간하기도 하고, 이제 강의 가서도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하지만 이제 그걸 좀 정리해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 10월 초쯤에 이제 정식으로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표지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제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내용 편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출간되면 제가 저희 지금 9시 스터디 모임 하면서도 프로젝트 수업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 책에도 보면 이제 앞부분은 그래도 프로젝트 수업을 전혀 이렇게 시도해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약간 이론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론적인 부분을 담았고, 후반부의 6장에는 이제 수업 사례를 한 10가지 정도 실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다 못 실은 사례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 수업 사례해서,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 수업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약간 노하우들,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팁, 이렇게 하니까 뭐 모둠은 이렇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라든지 좀 다양하게 실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출간되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선생님들 독서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주 동안은 제가 사실 앞부분에 주도성 하고 연결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설명드리고 사례 하나 설명드리니까 거의 1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PB의 프로젝트 수업 이론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들으신 분도 이미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만 짚고, 오늘은 주제 통합, 학년에서 뭐 주제 통합으로 하던 교과에서 교과 융합으로 하던 다른 교과랑 같이 했던 그런 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BL에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PBL은 이제 골드 스탠다드 PBL에서 GSPBL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걸 BI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 되게 이제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단체고, 제가 거기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출간은 2017년에 됐었는데,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한 프로젝트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제가 적용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례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BL의 구성 요소로
핵심 지식과 역량을 얻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카메라 렌즈 중심에 핵심 지식과 이 역량이 있고 이걸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금방 풀리니까 단답으로 끝나는 건 굳이 지속적으로 탐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질문으로 시작해서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서 성찰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요소 중에 실제성과 공개 결과물,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쳐 나가는 거죠. 수정해 나가는 게 비평가 개선이고, 당연히 학생의 의사와 선택권을 이제 존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처럼도 작년 전공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 수업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걸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제가 좀 프로젝트 수업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공개 결과물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단지 학생들이 결과물을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끝, 그게 아니고, 음, 실제로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청중. 그래서, 어, 교실 밖을 벗어난 사실 제3자일 경우,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실제로 쓸 대상이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더 그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인할 때,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시작부터 완성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더 헌신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 청중의 위계라는 표도 살펴보시면 단순히 교사에게 과제로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 일반 청중에게 보여주는 게 높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참여도가 높은 것은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이 만들 수 있는 공개 결과물은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은 선생님들이 뭐 책을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실 때 이제 결과물에 사실 몇 가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몇 가지로 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것 자체가 프로젝트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어 같으면 뭐 글쓰기 했는 그 자체가 글쓰기 결과물 자체가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개글물과 좀 맞닿아 있는 게 실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젝트 상황 자체가 실제적이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 그러면 이게 이 실제적이라는 게 결국 아까 공개 결과물에서의 실제 청중이랑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참여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 할때 이제 한 가지 오해라고 할 수 있던 것이 특히 이제 초반부에 학생활동 중심하면 그냥 선생님은 여유 있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학생들은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말도 자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영향력, 책임감, 자기 관리력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니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중에는 당연히 학생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은 되게 수업을 촘촘하게 계획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길 때도 처음부터 그냥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뭐 해서 과제 제출해라 이게 아니라 어, 차츰차츰 책임을 넘겨야 된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프로젝트 설계 계획, 성취 기준 맞추기,
문화 조성하기, 프로젝트 운영하기, 비계 제공하기, 학생 평가하기, 학생의 학습에 관여하고 지도하기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프로젝트 기반 교수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으로 교수를 할 때 내가 가르칠 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 비단 프로젝트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일반적인 수업에서도 이 역할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수업 설계하고 계획하고 성취균을 당연히 맞게 가르치고 평가하는 거 당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또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문화 조성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번역했다고 말씀드린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도 보면 요 도표를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요건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 사고하고 탐구하며 성찰상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뭐 프로젝트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할 만한 주제로 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젝트 수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요것을 좀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프로젝트 설계 단계 그래서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백워드 설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우리 개념 기반 학습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할 때 1단계 상황 분석은 당연히 이제 내가 뭐 중1 가르칠 때랑 고3 가르칠 때랑 당연히 다르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2단계 아이디어 구상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제시한 걸 선생님들도 똑같이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서 단원 주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취 기준에 맞춰서 주제를 따오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아니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온다. 아니면 교사 나의 관심사로 하겠다. 뭐 다양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단계 기본 틀 잡기에서 보면 이제 학습 목표 수립이 결국 성취 기준에 맞추는 거고 그다음 결과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가 계획 세울 때 마지막 평가 결과물이 어떤지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청중이 누구고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건지가 어, 상당히 초반부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 짜듯이 그리고 나서 탐구 질문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 형태로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찰이랑 수정은 뭐 내가 한번 정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예,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뭐 동료와 나누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적용해가면서 당연히 수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과용합 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미 교과의 경계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의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과의 구분은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영어과니까 영어과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서도 충분히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역량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통합을 학교에서 아마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저 대구는 하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거의 정착이 됐는데 뭐 두세 개의 교과가 처음부터 주제를 맞춰서 우리가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성취 기준을 보고 이 과목 이거 겹치니까 같이 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과서 단원이 비슷한 교과가 뭐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평가 계획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어과에서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요런 부분에서 요 교과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교과가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벤처스 프로젝트. 그래서 이건 아예 학생들한테 너희가 바꾸고 싶은 내용을 바꿔봐라. 우리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용어를 이때는 썼었는데, 우리가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되게 다양한 교과와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영어, 국어, 미술, 뭐 수학 이렇게 해서 뭐 체육까지 공간 캠페인 한다고 치면 그래서 다양한 교과가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프로젝트 수업을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약간 미니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짝을 위한 지갑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한 차시 안에 그냥 약간 맛배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인터뷰하고 친구가 어떤 지갑을 좋아하는지. 근데 요 활동할 때 뭐 가방 만들기도 친구를 위한 가방 만들기 뭐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어, 핵심은 서로 인터뷰해서 고객인 거예요. 서로 짝끼리.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게 이제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제가는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만들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도안 자체를 결과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도안을 그려서 이제 친구한테 다시 테스트 받아보는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또 한 번 할 때는 제가 이면지랑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나눠주고 만들어 보라 하니까 애들은 되게 잘 구현을 시켰더라고요. 동전 넣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제 동전 넣는 거랑 카드 넣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프로토타입은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 그냥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만들어낸 것들도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짝꿍이 끈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끈을 이제 표시해서 했고 이 친구는 친구가 좋아하는 캐릭터 넣어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친구가 이제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요걸 발전시켜서 진짜 제품으로 만들고 근데 이 단계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그러니까 만들어낼 때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네, 디자인 싱킹 과정. 그래서 요거를 다 거친 후에 학생들한테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땐 디자인 걸스라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걸 계속 테스트해서 이제 결국 통과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체험한 게 디자인 싱킹 절차였고 우리 요 절차대로 이제 학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안내를 한 차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어과에서 뭘 했냐면 국어과에서 토1을 배우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는 이 아이디어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당연히 배워야 되는 지식, 토의 규칙이나 이런 거 당연히 배우면서 우리 프로젝트하고도 연결되는 걸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과에서는 뭘 했냐 하면, 수학은 이제 1학년 때 통계를 배우더라고요. 통계.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모둠에서 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얼만큼이나 우리 생각에 동의를 하느냐. 그래서 설문지 만들어서 설문을 받고 이제 그걸 통계를 한 거죠. 통계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미술과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 만들기 제가 뭐 이렇게 구조화해서 만들 수도 있고 도안처럼 아이디어 도안처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미술 시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시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탈의실 손잡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우리 교복 이렇게 바꿔야 된다. 생리자판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도안을 만드는 걸로 프로토타입을 잡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국어과에서 보면 또 건의문 쓰기가 교과서 자체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의문을 씁시다 해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다음에 쭉 하고 나서 누구 올림 이런 이제 형식으로 애들이 건의문을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제안서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안서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청중을 잡은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교장 선생님.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우리 조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라고 해서 제안서를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과물을 나왔다. 국어 같으면 제안서를 제대로 썼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겠고, 미술과 같으면 아까 표현했는 거, 수학과 같으면 통계자료 이렇게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결과물만 받고 결과물을 점수 내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정한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는 아까 비평가 개선, 뭐 학생 의사선택권 비평가 개선,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끼리. 그래서 다른 모둠의 활동 내용을 보고 반드시 의견을 나누는 상호 평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동료평가. 그리고 동료평가 이후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갤러리 워크 형태로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전시회장이나 갔을 때 작품을 둘러보듯이 하는 게 갤러리 워크잖아요. 그럼 갤러리 워크는 그냥 그 자기 모둠을 지키는 사람 없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뭐 의견을 포스트잇에 적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 모둠에 한 명 정도는 남겨두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요 손님들이 와서 보다가 질문이 있으면 요 남아있던 친구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포스트잇에 적은 건 아니고 아이들의 동료 평가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랑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든 거랑 그다음에 이제 공강 캠페인 자료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요때가 이제 국어과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수업 관찰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년 연계였으니까 순차적으로 영어과에서 제가 미니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다음 국어과에서 토의하고, 수학과에서 이어받아서 통계 자료 만들고, 미술과에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국어과에서 여기 제안서 쓰고 한 거를 이제 국어 시간에 나눔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요렇게 했는 게 이제 한 세트가 된 거죠. 통계 자료, 그다음에 미술 시간에 만든 프로토타입, 국어 시간에 쓴 제안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 모둠의 아이디어가 어떤지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간 캠페인 자료를 따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밖에 더 불편한 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평가로 뭐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자기도 또 아이디어를 더 덧붙여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서로 나누는 과정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급식실 문제점이나 이렇게 휴지를 달라 아니면 집게가 자주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어, 그 중에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학년 PBL이 너무 많다. 이때 이제 PBL 실천학교라서 선생님들이 교과별로도 PBL을 하고 학년별로 또 PBL을 하니까 PBL 너무 많다. PBL 줄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 보고는 애들이 되게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뭐 은미체도 당연히 수행평가를 하니까 뭐 11과목에서 수행평가를 이런 식으로 PBL로 하는데 학년평가를 또 따로 해버리면 너무 부담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형태처럼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교과목이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도 부담이 줄고 교과 선생님들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자기 파트를 평가하면 되고, 아이들은 큰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과목의 수행평가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 이제 제안 이후로 이제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취지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PBL 주제를 아예 아이들한테 이제 의사선택권을 많이 던져줬죠. 아예 아이들한테 주제를 정하라 하니까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아쉬웠던 점은 밤마다 제안하는 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그래서 아까 급식실 문제나 탈의실 문제나 교복 문제 이런 게 모든 반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나와서
그때 7반에 만약에 한 반에 뭐 6개 조라고 쳐도 42개의 아이디어가 다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6, 7가지도 안 되게 몇 가지 주제로 좀 한정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아이들한테 마냥 다 이제 던져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조금 더 제시했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성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실제로 각 반에서 우수한 제안서는 교장실에 직접 들어가서 교장선생님 앞에서 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저희 이때는 항상 등교 맞이를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만든 거 이제 이렇게 공간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되게 이제 좋았던 거는 교장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이 보듬이 좀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교복 디자인을 바꾸자든지 교복을 아예 바꾸는 그런 거였는데 이 아이들은 하루라도 교복 입기 싫다 해서 이제 설문도 받고 해서 교복을 이제 사복대를 시작한 하게 된 거예요. 교복을 하루라도 입기 싫다 해갖고 그래서 어, 실제로 거의 바로 적용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까지 해서 사복데이를 지정이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교복 입고 올 때 막 쌤들 걱정도 컸는데 뭐 입고 이래도 되게 학생답게 다 얌전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때 되게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게 각 교과에서 같이 해서 사실 힘든 것도 많았죠. 대신에 학년 협의회는 되게 이제 학년실을 같이 쓰니까 협의가 되게 긴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냥 국어에서 이어받아서 뭐 수학과 했을 때고 뭐 이러니까 국어과 어디까지 했어요? 수학과 어디까지 이렇게 되게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대화를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그 국어 선생님의 역할을 상당히 컸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영어과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내용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힘들어요, 주제 통합. 네, 해서 우리는 이제 영어로 뭐 쓰고 말하기 표현 정도지, 어, 국어과나 사회과에서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선생님도 되게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셨는데 이제 토의 후에 실제로 제안서를 교장 선생님이 발표하고 답변을 들은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선생님 되게 뿌듯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되게 뿌듯합니다. 같이 덩달아 이렇게 어, 됐었고 뭐 각 교과마다 이제 했던 활동을 적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나 하고 나면 생활 기록부에 적어줄 건 되게 많죠. 그래서 꼭 점수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학생 활동을 많이 관찰했기 때문에 적어줄 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는 이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제 영어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공감 캠페인까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러면 소감을 적어보자 해서 애들이 근데 지나가면 다 까먹으니까 제가 단계를 다시 한번 짚어줬고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전체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영어과에서는 뭐 이런 거를 100단어 이상 쓰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했던 활동들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뭐 과거 시제 배울 때라든지 이렇게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보느냐를 떠나서 우리 학교 사람들 외에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때도 이제 요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홍보하는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들한테 올리겠어요. 우리 모둠에서 요렇게 거 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올리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내용을 자기들이 다 써서 올리겠고 만약에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 그룹이 있다면 아까 영어 감성문 썼는 그런 거를 이제 올려서 영어로 피드백을 받게 한다거나 하는 것도 좀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도 마찬가지 영어에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적어줄 수도 있지만 이거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을 적어주기보다는 그 학생이 잘 참여했던 내용을 또 세특에 적어주거나 하면 선생님들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적어줄 게 사실 막 글자 수 넘쳐나고 영어 성적이 좋지 못하는 애는 적어줄 게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 그 학생이 열심히 했는 활동을 이제 관찰해서 적어줄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감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 영어과에서 단독으로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했다면 엄청나게 제가 차시를 많이 잡아먹었겠죠. 10차시 이상, 뭐 15차시 정도 걸렸겠죠. 저걸 다 하려면. 근데 이제 영어 시간이 미술 시간이 아닌데, 뭐 제가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거나 통계 자료 같은 것도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교과에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결과물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다. 또 교과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또 가르치시니까 해서 어, 확실히 이제 주제 통합을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똑같이 이제 학년에서 했던 주제 통합 수업인데 그러니까 어벤처스 프로젝트는 이제 교과 융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의 주제로 쭉 이어서 한 거고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우리가 주제만 맞췄어요. 주제만. 그래서 각 교과에서 그냥 알아서 각자 다 수업을 하는데 주제만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활동했던 건 다르고 저는 이제 환경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아까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 설계 3단계에 맞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상황을 분석했고 환경 단원이었고 아이디어 구상은 근데 본문 읽기 자료에 보니까 잠자는 숲속의 미녀 패러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드는 숲속의 미녀 원래 이제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콜록콜록 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 우리 환경이 너무 오염돼 있구나.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였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도 이제 패러디 동화책을 만들자, 얘들아.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영어과 성취 기준은 되게 어떻게 보면 유연해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중에 보통은 쓰기, 말하기 파트에서 이제 활동을 이런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 대체로 다 끼워 맞춰집니다. 성취 기준의 영어는 그래서 뭐 글을 쓸 수 있다든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다 맞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 동화책 만들기고 동화책을 전시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대구는 이제 책 만들기를 되게 강조하는데 영어과에서도 영어 책 만들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거에 실제로 얘들 거를 제가 전시를 했었고 하겠다. 그다음에 너희가 유튜브 영상을 만약에 만들면 이제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탐구 질문은 뭐 환경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뭐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아니면 뭐 동영상으로 환경 문제를 알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탐구 질문은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많이 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요 사대부정 환경 박람회라는 게 학년 전체에서 만든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황.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박람회를 하는데 각 교과에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환경 관련 책 쓰기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만든 학생들에게 영어과에서 제시한 건데, 항상 1차 시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안내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가 결국은 교과서 본문 내용이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슬리핑 뷰티. 요 내용처럼 우리가 만드는데, 어, 그 유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동화책 주인공을 가지고 와서 패러디를 하는데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겠다 하고
실제로 너희 결과물 우수작은 이제 책 축제에 낸다. 전시회에서 전시도 하겠다라고 이제 상황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큰 틀이 나오면 차시별로는 선생님이 시간 분배를 하시면 되니까 차시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가 뭐 평가 기준은 네, 이렇게 잡았었네요. 과제 수행, 이제 수행 계획서나 자기평가, 동료평가에 잘 참여했는지랑 책은 모둠으로 같이 만들겠기 때문에 책 결과물은 이런 걸 보겠다. 자료 제시 방법, 영어 표현이 적절한지도 당연히 봐야 되고, 내용, 선생님이 넣으라는 내용이 일단 다 들어가야 되겠죠. 환경 문제와 해결책이 이런 걸 평가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1차 시에 주로 이루어지는 게 프로젝트 안내문이 이제 처음에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 파악하기라는 거는 학생들이 자기 언어로 다시 해보는 거예요. 어, 요걸 과제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가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선생님 설명해도 애들 잘 주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서 아, 내가 그러면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하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쏟아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는. 네, 그래서, 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자기 생각 이렇게 쭉쭉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모둠 안에서 그럼 어떤 내용 할래라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겨울왕국을 패러디해서 황사왕국을 한대요. 음.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본 영화라서 겨울왕국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다룰 환경 문제. 그럼 우리는 사막화 문제를 다루겠다. 사막화. 그래서 겨울왕국, 황사왕국 패러디 해갖고, 환경 문제가 이제 황사로 하고, 황사의 발생 원인이 사막화이기 때문에 하겠다. 여기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 1차 시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역할 분담인데, 이때 이제 역할 분담할 때, 그러면 나는 나중에 책 만들 때, 글씨 예쁘게 잘 쓰니까 꾸미는 거 할게. 라고 해서 그런 식의 역할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야기 전체를 n분의 1 해야 된다는 거예요. n분의 1 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의 내용은 다, 예, 영어로 만들어야 되죠.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만드는 활동을 누구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과 친구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좀 다양한 방법을 이래저래 좀 궁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 반에서 해보고 만약에 애들이 아이디어를 잘 못 만든다 싶으면 뭐 또 다른 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본인이 일단 이제 한 차시 끝났고 2차시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각자 이제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수질 오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고, 그다음에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짜자. 어, 후크 선장이 뭐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또 다른 조의 내용인데 항상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이디어 내라 하니까 애들이 또 멍 때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또 뭐 참여하는 애만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보석맵이라고 해서 요걸 중앙에 놓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동시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터팬을 가지고 수지로움에 대해서 할 거다. 그러면 그 다음 칸에는 핵심 단어만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풀어서 해보고 해서 약간 사고의 확장을 이루어 가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돌려가면서 쓰면 내가 쓴 단어에 내 생각을 덧붙일 수도 있지만 친구가 쓴 요 핵심 단어에 내가 또 아이디어를 덧붙여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활용해 봤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영어 문장 만들 때도 이제 물론 번역기를 쓰면 아이들이 조금 더 뭐 편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말 자체를 왜 문장 자체를 이상하게 넣으면 번역된 문장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영어 작문 실력은 안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 이제 서클 맵, 예, 비주얼 싱킹 서클 맵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먼저 쓰고, 나는 도입 부분을 맡았는데, 도입 부분에서 엘사 뭐 나오고, 요런 단어를 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써보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별주부 전 도입부 맡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동물들이 나오고 이 동물이 어떻게 하는 거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때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표시를 해 줬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사실 피드백 방법 중에 제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직접 고쳐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먼저 돌려보면서 좀 애들이 먼저 짚어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발견한 공통적인 좀 오류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강의식 그때는 전달을 해야 되겠죠. 약간 디브리핑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한번 고쳐봐라. 요렇게 기회를 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쓰기 평가에서 피드백 줬을 때.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쳐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고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항상 요 책 내용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책 결과물은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막 다 펼쳐지는 책으로 만든 애들도 있었고, 책 모양이랑 크기랑 다 다르게, 어, 제가 아예 자유롭게 이때는 풀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왜 A4 사이즈보다 작은 거, 약간 흰색으로 빳빳하게 해서 이제 플립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제 책 모양으로 아예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애들한테 이때 다양하게 만들어 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하게 나왔었고, 저희 아이가 집에서 보던 막 유치원 때 보던 동화책 같은 거 막 딱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좀 많이 노출시켰어요, 동화책. 근데 아이들이 그 동화책 보는 시간도 너무 좋아했었고, 책 만들고 이런 과정에 되게 즐겁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안타까운 거는 아까 스토리 만들 때까지, 한국말로 스토리 만들 때까지 애들 너무 즐겁거든요. 아이디어 회의할 때 정말 즐거운데, 갑자기 이제 영어로 써야 되는 단계에 오면 너무 괴로워하죠. 예, 자기들이 생각한 것대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책이 완성되고 나서는 역시나 책을 거두어서 평가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동료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동료 평가지도 그 프로젝트 주제에 맞게 다 제가 만드는 거죠.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책 제목이 뭐고, 다룬 환경 문제는 뭐고, 해결책은 뭐였나. 그냥 칭찬할 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적어보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적긴 힘드니까 간단하게라도 적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 발표 태도도 뭐 평가해보자 해서 이때는 다 주관식으로 적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학기 점수를 점수화해서 그 모둠한테 주기 위해서 이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 동료 평가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는지 이 학생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태도를 보는 거다. 각자 열심히 동료 평가에 참여하는지의 태도를 보는 거다라고 해서 이런 동료 평가지나 성찰일지, 아까 과제 수행 계획서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기본 점수로 주는 거예요. 제가 개인 점수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성찰일지도 꼭 봤는데 어, 1, 2, 3번에 하는 체크리스트는 운영중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거죠. 체크리스트화해서 성실하게 참여하라는 거죠. 참여하고 제출했는지, 모두문과 협력했는지, 다른 주에 경청했는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체크리스트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을 한 편 선정하는 거는 거의 제가 매번 어떤 주제 프로젝트인지 간에 넣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생각 정리하는 거 이게 뭐 나아가서 비판적 사고력이라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뭘 배우고 느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각자가 어떤 걸 느꼈는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때도 다 영어로 이것도 쓰라 하면 애들이 너무 부담되니까 영어로 쓰는 애들도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애들은. 근데 한글로도 다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다른 프로젝트하고 다르게 성찰일지에 넣었던 항목이 3번인데, 이제 과정 수행 중에서 본인에게 의미 있었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과거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이유가 이 단원에서 꼭 익혀야 될 표현이 과거시제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시제를 제대로 익혀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꼭 영어 문장을 한 문장 써보라라고 했고,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영어 표현을 다 적어봐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적인 표현 뭐 배웠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 뒤에 양식은 아이들이 이제 너무 막 스토리를 못 짜니까, 예, 약간 그 뭐죠, 콘티 짜듯이 좀 장면 장면 다 짜게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양식을 선생님들이 한번 정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비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스캐폴딩. 그래서 요 양식도 써보고 저 양식도 써보는 거고, 아까 뭐 쓰기 단계에서도 잘 못하는 학생은 뭐 기본 틀을 주고 빈칸만 메꾸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게 이제 스캐폴딩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화책 관련된 거를 뭐 나눌 때도 아이들이 어, 이제 내용에 충실한 거에 대한 의견, 뭐 마음에 드는 영상 쓰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눠볼 수 있겠고, 요 장면은 뭐냐 하면,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상에 한 권뿐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었고, 학생들이 이제 그 문장 쓸 때는 그냥 뺏겨서 사실 쓰는지 안 쓰는지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현을 시켜보면, 읽기를 시켜보면 이 아이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바로 티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가 이제 작성하는 파트는 또 육성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싱크를 맞춰서 직접 넘기면서 이렇게 크게 어, 그 영상 편집 안 해도 되게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책장 넘기면서 그냥 음성 넣어서 녹음하겠는데, 이때도 이때 되게 열심히 이제 서로 연습을 시키면서 NG를 여러 번 내면서, 예, 해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 어, 여기 이제 리럴 멀메이드 얘기, 더스트 킹덤, 아까 황사왕국 만든댔죠. 되게 잘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너무 스토리가 크리에이티브하다 하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면, 댓글 달린 거 보여주면 애들 신기하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이 예시에 가져온 것도 사실 그림 잘 그리고 글씨 예쁘게 쓴 거 가져오게 되던데, 외국 사람들은 또 이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되게 이제 칭찬도 되게, 예,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주제 통합이라는 거 아이디어 잡을 때 한 교과에서 중심이 돼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요 예시인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저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십몇 차씩 걸려가면서 혼자 했는데, 사실 환경 문제에 관한 거는 사회과에서 다뤄주면 되게 좋겠죠. 예. 그다음에 시나리오 짜는 것까지는 고급과에서 해주면 좋고, 고급과에도 분명히 이런 거 쓰는 거 있거든요, 성취 기준에. 그다음에 영어로 동화책 쓰는 것만 영어과에서 사실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동화책 만드는 거는 미술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화 구현을 영어로 하는 건 당연히 영어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상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거는 기술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때 환경 박람회로 해서 모든 교과가 다 다른 주제로 환경이란 주제만 갖다 뿐이지 각 교과에서 다 다른 걸 했는데, 만약에 제가 환경표리 동화책 만들기를 여러 교과에서 같이 합시다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아이들이 환경 동화책 만들면서 각 교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성취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었으니까 선생님의 부담과 학생 부담 다 줄일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상이 바로 라푼젤 넘어가는지를 모르겠는데, 다시 화면 공유를 살짝만 Our week 애들 만든 거 tips. 볼게요. Rapunzel used a lot of shampoo and it
was water pollution, which gave presents to Rapunzel. Presents were a lot of hairspray. Hairspray was very convenient. Rapunzel used very many hairsprays. Rapunzel is so great, but hairspray is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웃겼는데 라푼젤이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길어서 이제 뭐 샴푸를 많이 쓴다 그런 내용도 나왔었고 여기 헤어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환경 오염에 어, 시켰다. 약간 이런 스토리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댓글이 안 보이는데 엄청 이제 이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했던 반응이 좋았던 네,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 수업 사례 두 개 오늘은 이제 주제 통합으로 했던 거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들은 거 어떠셨는지 일단 채팅창에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는 이제 적용하면 좋겠다는 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채팅창에 남기신 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쌤 동네 신청 통해서 오신 분들은 쌤 동네에도 강의 후기를 꼭 남겨주시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 관련한 이제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쌤 동네 모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원하시면은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학교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소개해 드렸었는데 고려학교 정보에 대해서 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점이 특히 기억에 남는지 이런 거 채팅창에 바로 좀 남겨주세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뭐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도 마이크 켜고 하실 분은 편하게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 교과 융합해서 책 만들기 프로젝트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장에 좀 나눠보세요. 네, 채팅창에 남기신 거 그대로 쌤 동네 저희 신청했던 그 사이트에 그대로 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결과물을 정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공개할 결과물을 정하는 거를 뭐 아이들한테 다 이제 정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은 결과물은
제가 정하거든요. 예, 그 프로젝트 주제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같으면 특히나 뭐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게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선생님이 보시고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 의사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단계에서 그걸 학생들이 다 선택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결과물은 선생님이 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특히 뭐 초등학교 모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물이 다 달라져 버리면 그게 이제 평가 상관없이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옵션을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한다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얼마나 익숙한지, 그다음에 아까 학교 급에 따라서 상황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학교 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도 쓰게 할 때 중1이 100단어 이상 했으면 뭐 중2나 중3 때는 뭐 150단어 이상으로 한다든지 또 학년별로 이제 봐가면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평가를 하실 때도 환경 동화책 같으면 저는 이제 동화책 자체를 그 당시에는 동화책 결과물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뭐 개인 활동지나 이런 거를 다 골고루 점수에 넣었지만 나는 딱 글쓰기 파트 그것만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동화책 만드는 거는 영어적이지 않은 요소도 많이 들어가니까 꾸미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쓰기만 선생님 평가하셔도 되거든요. 영어 평가에는 쓰기만 넣고 이제 오히려 아이들이 그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좀 재밌게 참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만들기는 세특으로 또 커버해서 적어주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아니면 소감 적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안수 선생님은 네, 다양한 비계 설정, 음, 네, 각자 역할을 배분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어, 도움이 되셨다고 예, 안수 선생님 네, 또 소감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소감 더 나눠주실 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이 채팅창에 적은 거 그대로 쌤 동네 여기 저희 신청했던 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일요일 저녁 9시 일요일이 사실 제일 뭐 약속이 이 시간대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자유로운 시간대일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으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해서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눔 있고 하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소감 지금 채팅창 못 남기신 분들은 아까 제가 여기 링크 드렸던 어, 쌤 동네 여기 채널에라도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쌤들 이제 편하게 나가시고 나면 제가 줌 자체를 닫겠습니다.